검은 월요일 9월 26일 월요일날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기고 코스닥이 5%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220까지 내려갔죠. 도대체 얼마 만에 저기까지 내려간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진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앞으로 주가는 연말이 되면 1900에서 1950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로 봤을 때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2000이 무너지고 1900서로 내려가는 건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내년에는 1400, 15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내후년에는요? 1000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상 지금보다 내후년이 되면 주가가 50% 이상, 60%가량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꽤나 충격적이고 꽤나 놀라운 일들이 되겠죠. 저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사람들이 아예 그냥 주식 자체를 외면할 것 같습니다. 왜? 더 이상 주식해가지고 돈 벌 일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장을 마감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2020년 4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1400대를 찍었었죠.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거죠. 2020년 7월 달에 2200이었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떨지는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넘었는데요. 2009년 4월 17일 1436원 이후 13년 6개월 만이랍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이상 했죠. 3번 했죠. 이 때문에 경기 침체 공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11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다고 하죠. 미국의 지금 현재 행보로 봤을 때는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0.5% 올리고요. 이러면 지금 현재 출렁이는 코스피 주가가 11월 달 되고 12월 달 되면 또 내려갈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꽤나 어렵고 꽤나 충격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참 살아가는 게 삶이 참 쉽지 않더라, 많이 어렵더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저렇게 무진장 떨어지는데 사람들의 댓글은 어떤가요? 5년 만에 국가 부채를 2배로 만든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 집권한 지 5개월도 안 된 사람한테 책임 덮어 씌우려고 하냐?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면 5년간 문통이 헤쳐먹은 게 누적이 돼 터지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댓글은 이전 정부 잘못이고 지금 정부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이전 정부 잘못도 있고 지금 정부 잘못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전 정부가 누적해놓은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의 정부는 지금의 정부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주가 하락폭이 세계 1위입니다. 참 이런 것들은 1위를 하고 있죠. 코스피가 3000이 넘었던 게 거품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 4.5% 넘어가야지 산다라고 얘기하죠. IMF 아마추어 정부가 김영삼 시대를 재현할 것 같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환율 안정책으로 시중은행의 지준율 인하, 통화스와프, 금리 인상, 수없이 많은 정책이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한다. 나라가 아주 작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참 씁쓸하죠. 앞으로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쉽사리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하락 분위기가 계속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주가가 저렇게 갑자기 내려갈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측 못하죠. 알 수 없습니다. 한데 확실한 건 뭐냐? 앞으로 몇 년간은 안 좋다라는 거죠. 앞으로 몇 년간 좋아질 일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닥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될까? 많은 겁도 많이 나고 많이 어려스럽고 많이 두렵기도 할 텐데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보다가는 언제든지 삶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겁내고
많이 염려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 함부로 기웃거리는 건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뭐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요. 나아질 호재가 없다라는 거죠. 호재가 없는데 뭐 괜찮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뛰어들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기관가 외에는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개미들이 떠받들어서 사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상당수의 개미들이 사서 주가가 더 내려가는 것들을 저지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뭐 많은 이들이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긴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죠. 미국이 최우선으로 긴축 모드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달러들이 대거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런데 미국은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증시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말도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도 폭락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집단으로 회식하고 모이는 것도 이제 줄어들겠죠. 소비가 준다는 얘기죠. 대기업도 상위 10대, 상위 20대 기업 말고 나머지 기업들은 기초가 약한 기업들은 대거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되고 병합될 가능성이 크죠.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이냐 아니면 IMF 수준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남아있을 정도인 거죠. 아마도 IMF 수준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며 살까요? 이제까지 생각해 오던 것들이 이제 과거가 되고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서게 됩니다. 조짐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기업의 가용자금이 없어지고 점점 더 견디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직접 눈으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글로벌 물류망이 다시 작동하지 않는 이상은 물가와 식살이 내려가기 어렵다. 그리고 코스피도 나아지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을 갖는 게 낫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심하면서 자기 삶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거 말고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뛰어다녔다가는 망가지겠다라는 거죠. 기업의 재무제표를 많이 보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ROE, PBR 이런 것들 계산 아무리 많이 해본들 실제로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긴 어렵다라는 거죠.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아무리 많이 사본들 그 주식 관련한 그 전문 방송 소적을 방송을 아무리 많이 듣는들 제대로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은 절대로 주식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시기다. 한국 주식에 대해서 기대보다 두려움을 갖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 갑니다. 최대한 조심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